오늘의 잠들지 못한 이야기. 일본군이 감추려 한 전쟁 범죄.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는 눈부신 기술 발전과 산업화의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대륙을 가로질렀고 전화선은 바다를 넘었으며 인간은 마침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문명과 진보에 도취되어 있던 그때, 세상은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거대한 파멸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을 기점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은 기존의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보병이 총칼을 들고 싸우던 기존의 전쟁과는 다르게 철과 포탄이 등장했고, 독가스와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 전선에서는 수백만 명이 겨우 몇 킬로미터의 땅을 두고 목숨을 걸었고, 전장에서는 포탄보다 감염병이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4년에 걸친 전쟁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집어삼켰고, 전 세계에서 약 1600만 명이 전사하며 인류의 재앙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1918년, 전쟁이 막 끝난 세계에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만들어낸 스페인 독감. 당시 인플루엔자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단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최소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이 이 보이지 않는 병원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과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매장할 시간조차 없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 죽은 병사보다 숨을 쉬다 멈춘 민간인이 더 많았던 전쟁 이후의 풍경. 그리고 인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인간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것은 총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불행히도 몇몇 이들에게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병원균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다면, 총 없이도 대륙 하나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발상은 비인간적이었지만 놀랍게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상상이 곧 실제가 됩니다. 바로 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에서 말입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 일본은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실업과 빈곤이 확산되었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군부가 강경한 국력 강화와 대외 팽창을 주장하며 세력을 키웠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선택해 침략 전쟁과 제국주의 확장 정책에 본격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31년 일본은 자원 부족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대륙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만주를 침략합니다. 당시 만주는 명목상 중국 영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청나라 멸망 이후 이 지역은 동북군벌의 지배 아래 반독립 상태에 놓여 있었고, 중국 중앙정부는 내전과 혼란으로 만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가치까지 갖춘 만주는 일본에게 절호의 침략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만주를 식민화하기 위해 1931년 만주 사변이라 불리는 침략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만주 지역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만주국을 세운 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 제국은 혼란에 빠진 중국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항은 생각보다 끈질겼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전쟁은 몇 년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넓은 중국 대륙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자원은 상상을 초월했고, 만약 전쟁이 길어진다면 일본 제국 자체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일본의 군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투력으로는 중국인을 모두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었고, 그렇다고 민간인을 대량 학살할 수도 없던 상황. 바로 그때 한 가지 끔찍한 전략이 구성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독가스와 스페인 독감으로 경험했던 바이러스의 무서움, 세균전이었습니다. 세균전이란 생물학적 병원체나 독성 물질을 이용해 인간을 살상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전쟁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은 한 사람을 통해 수십, 수백 명에게 확산되며 지역 전체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총이나 대포 없이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그 발상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시이 시로. 그는 교토 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의사이자 일본군의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엘리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는 인간을 과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사용된 독가스와 생화학 무기에 강한 관심을 보인 그는 이것이 미래의 전쟁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미래 또한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시이시로는 일본 육군의 지원을 받아 세균전 전담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름은 육군 방역급수부. 말 그대로 전쟁 중인 일본군에게 깨끗한 식수를 보급하는 일을 하는 부대였지만 하지만 진짜 목적은 식수 보급이 아닌 실험이었습니다. 1936년 일본군은 만주 하얼빈 인근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세웁니다. 이곳은 방역급수부 하얼빈 분소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었지만 실상은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기지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38년 더 깊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이 부대는 하얼빈 외곽의 핑팡이라는 인적 드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만주 제731 부대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설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시이시로는 이 부대의 총책임자로 임명됩니다. 부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만 6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수천 명이 근무했으며 실험 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감옥과 소각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장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지만 내부에는 실험실과 검사실, 동물 실험실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생체 실험의 공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 중국을 침략하고 소련, 미국 등과 전쟁을 벌였으며 전쟁 중 포로로 잡힌 이들을 731 부대로 데려와 인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731 부대는 실험 대상자에게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사람을 통나무처럼 다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저 실험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부대장이었던 이시이시로는 부대원들에게 반복적인 내용을 주입하며 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렇게 세뇌된 병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마루타들에게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게 됩니다. 실험 대상자는 주로 중국인이었지만 조선인, 러시아인, 몽골인, 심지어는 포로로 붙잡힌 미군 병사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조선인들도 많았습니다. 731 부대에서 이루어진 실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균을 사람 몸에 직접 주입하는 일부터 극한의 환경에 인간을 노출시키는 실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의 몸은 하나의 실험 도구였고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자들을 고열에 시달리게 하거나 동상에 걸리도록 극한 추위에 방치하는가 하면 수분을 고의로 차단해 탈수 상태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세균 감염 실험에서는 패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 같은 치명적인 병원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병원균들은 몸 안에 주입되어 빠르게 퍼져나갔고 환자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부러진 뼈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등 인체 해부 실험도 빈번했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과학이 아니라 잔혹한 살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고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놓였습니다. 실험 중 감염된 병은 극심한 고열과 고통을 동반했고 시신은 종종 해부되고 절단되어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매일매일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한번 실험 대상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도중 사망했거나 살아남더라도 731 부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731 부대의 끔찍한 실험들은 일본 내에서도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부대는 외부의 감시와 의혹을 철저히 차단했고 실험 대상자들이 도망치거나 증언하는 일이 없도록 잔혹한 처벌과 감시를 병행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모습을 지키기 위해 실험을 강행하지 못한 부대원들이나 실험자들을 도와주던 일본 병사들조차 즉결 처형을 하며 비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실험 중 사망한 이들의 시신은 철저히 소각되거나 특정 장소에 매장되어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가던 1945년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하자 일본군은 731 부대 시설을 급히 파괴하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일본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현장을 확보하며 일부 실험 자료와 생존자를 입수했습니다. 소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731 부대의 잔혹성을 폭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부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진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며 731 부대에 대한 책임도 요구받았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압박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책임자 이시이 시로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의 정보부는 731 부대가 수집한 생물학 무기 연구 결과가 자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범 처벌 대신 자료와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면책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를 샀으며 이후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냉전의 시작과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731 부대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731 부대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끝없는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생체 실험으로 인해 평생 병마와 싸워야 했던 이들도 많았고 사회적 낙인과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끈질기게 이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피해자 단체들이 결성되어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건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731 부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남아있어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31 부대의 실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많은 정보는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매우 미약했으며 전 세계 많은 인권단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731 부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범죄를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할 때 그것이 악용될 때 초래할 참혹한 결과를 상기시키는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물학 무기와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731 부대의 역사는 이를 경고하는 중요한 경종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역사를 잊지 않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잠들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